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빠. 이제 설치가 되나? 그거 안 누르면 안 되나 보다. 자, 경화의 이런 행위는 범인으로서는 감히 행하기 어려운 역행의 비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행의 비도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면 경화선사의 행위는 전부 순행이 아니고 뭐예요? 순행이 아니고 전부 역행을 하고 계시죠. 어? 도인으로서는 할 수는 역행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도라고 그러잖아요. 비도. 비도라는 것은 도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이 들어있어요. 비도. 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화선사의 행위가 역행의 비도예요. 비도예요. 역행이에요. 비도예요. 그래서 경화선사의 행위는 역행의 비도라. 이미 거기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충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비도로서 인가가 인간이라는 유한의 공간을 인간을 뛰어넘은 거죠. 인간이라는 유한의 공간을 능히 축생의 행까지. 그러니까 인간과 축생을 넘나들어 인간과 축생을 둘러보지 않아요. 중생불이죠. 뭔 불이? 중생불이. 능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그의 높은 경지는 자신 스스로 구현한 몸짓을 한 것에 불과해요.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중생을 중생불이라 축생과 부처까지 다 하고 있다. 나는 축생과 부처까지 다 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게 뭐야? 그냥 철저한 깨달음이죠. 완벽한 깨달음. 그래서 불가여 무해행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무해행이라고 하면 무해행 아니라니까. 시끄러. 만약에 굳이 말한다면 나는 축생행이야. 왜 축생행이야? 나는 부처부터 축생까지 다 할 수 있어. 이러한 꾸밈없는, 거침없는 행위. 그걸 부정하고 있어. 아니라고는 기라고요? 비도야? 비도는 도야? 거기에 대해 만공은 훗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아이씨. 내가 다른 것은 모두 스승경화를 흉내낼 수 있으나 문등이 다녀와 자고문등이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하는 일이지만은 도저히 스승을 흉내내서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승을 흉내내줘 줄 수 없었다라고 만공스님이 그랬다죠. 이후 경선사는 이미 문등이하고의 두 번째 접촉이요. 해인사가 세 번째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사 접촉은 식은 죽 먹기야. 대중들은 깜짝 놀랐겠죠. 이게 뭔 일인가. 그런데 경화선사로서는 뭐 식은 죽 먹기. 이미 세 번째인데 뭐. 그래서 이미 문등이와의 두 번째 접촉으로 피부병을 앓고 고생하고 있었기에 술과 고기를 그 치료약으로 닭똥으로 소주를 들여서 개소주와 곁들여 먹으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방약의 처분대로 했어요. 근데 개소주를 제가 알아보니까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이 개소주가 아니고 개소주 닭개가 아닐까. 닭똥집에다가 개소주를 했으니까 닭똥집에다가 소주를 넣어갖고 만든. 이렇게 하다 보니 대중은 그의 행리를 파괴다 뭐다 뒤집어 씌어가느냐 찢고 까불고 지랄을 하고 있어요. 대비난을 멈추지 않았으나 경호는 결코 이래 아랑곳하지 않았다냐. 어떠한 말에도 경서사는 꿈쩍도 안 해요. 흔들림이 없죠. 백날 해봐야 은혜가 되냐 같이 거래라 나는 한다. 이렇게 하셔갖고 그 대단함이 그 모든 걸 뚫고 했는데 그래도 경호선사가
그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일본 놈들의 경찰의 추적 때문에. 그래서 역적의 누명을 쓰고 뛰는데, 그거는 경호선사 혼자만을 사는 게 아니라 경호선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호선사가 걸려들면 그냥 줄줄이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호선사가 택한 게 삼수갑상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 뒷날 곡차와 고기는 그에게 있어서 오금의 일부분같이 돼서, 곡차는 이제 소주를 먹으니까 곡차죠. 고기는 닭똥집이고 나중에 돼지고기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이것은 모두 뭐였더라? 허사였더라. 딱하죠. 경화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으로 경화는 공주 구절산 구룡사 구룡 구자람 토구를 찾아가 몇 년? 6년간이나 계셨어요. 구자람이 못 고치는데 삼수갑상 가서도 최약상 조씨를 만났는데 그 조씨한테 말을 하니까, 최약상이니까 뭐 구절초가 최고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구절초를 끝까지 사당마당에다 펼쳐놓고 드시는데 못 나서요. 덮여 있었는데 그것은 비단 경화가 피부병에 좋다는 구절초를 찾아 이곳에서 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있었으니, 하지만 그에 대면은 또한 전봉준 장군가 천안매보의 세속인연으로 동학농민을 돕기 위한 은신처로서는 딱 좋았죠. 예,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6년간이나 구절함에 있었는데도 잘 몰랐어요. 전봉준 장군의 부하가 이곳을 제공하여 그렇게, 이게 바로 진시 소유, 그렇게 얽힌 사연으로 이곳에 은신하기도 하였던 것이었으니, 다음 시들은 경허선사가 삼수 북녘 삼수갑산에서 읊은 시 중에서 당신의 병든 몸을 두고 도래한 선시로 구절초에 얽힌 개송이 하나 있죠. 이게 그 애기들 서당에서 인생 일구. 이 구자는 무덤 구자니까 인생은 모두 뭐더라? 인생은 모두 한 무덤이더라. 한 무덤이라는 건 뭐죠? 더 나을 것 없이 다 죽어. 응? 그 불로초를 구한 진시황도 죽었죠. 불로초라고 해봤자 알고 보니까 우리 해동대야, 여기 뭐야 우리나라 해동에서 구한 뭐 영지버섯 당전 구절초요 병자지 소소로구나. 불지기의 소환이 의병육상고로다. 거연환사자니 불병기유수라. 가석 백년산이 이야 동일구로구나. 당전 구절초요. 당은 이게 가마솥 당자니까 가마솥 앞에서 구절초를 끓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전기밥솥이나 무슨 이런 게 냄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보통 음식을 그냥 마당 앞에 있는 아니면 정주간에 있는 그 가마솥을 넣고 음식을 만들으니까, 이 구절초가 또 크잖아요. 여러분, 구절초가 그거 국화꽃, 그래서 그거를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서 다리는 거. 구절초를 가마솥에 다리는 구절초라. 이거 한탄스러워? 한탄스럽죠. 왜냐면 재뿔 났지도 않는데 그나마라도 또 그 치료하던 끝이라, 그 최학상 조씨가 해다 주니까 이걸 끓여 드시는 거죠. 병자지 소수라. 병자에게 지 모한 바, 수,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병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지, 소수라는 게 모름지기 숫자죠. 뭐뭐 하는 바, 병자에게만 필요한 바. 벌을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바쁜 개소리.
바소, 바소, 뭐뭐 하는 바, 곧 일정, 수는 뭘 움직여서 따져보면, 이런 얘기 따져보면 틀림없이 결국 마침내, 예? 마침내 결국 환자에게만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병자치. 예. 그런데 불지에게 소하여 불지, 애들은 알지 못해. 제 모든 아이들이 소아가, 그래서 소아라는 것은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학동들이다, 이런 말이죠. 서당. 어린이들 모두에게는, 애들은 잘 몰라. 애들이. 그죠? 서당이 파하고 나면은 그냥 책봇 따르다가 하나씩 써서 다 가지고 도망가요. 아무래도 우리 훈장님이 끓여 드시는 걸 보니까 이거 몸에 좋은 거, 기똥차게 좋은 건가 봐. 나도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이래가면서 그냥 넣어서 다 가져가요, 전부 다. 그 소리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병욕상구라. 병이 없는데도 욕심을 내. 서로가 구하려고. 여기. 병이 없는데도 욕심을 내. 서로가 구하려고. 참 재밌는 말을 경험하는. 이걸 보면 그냥 내가 훈장이고 내가 그냥 갑상군 우이방 도화동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서당에. 욕심을 내네. 거연 환자사요. 들거. 그죠? 가만히. 거연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뭐뭐하다, 생각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이 거연정이라고 하는 저기가 있죠. 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해보면, 구태여 생각해보면, 일부러 생각해보면 이러한 뜻이 있어요. 거연이. 거연정에 올라. 이 거연정에 오른다는 얘기는 작정하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문득 쉽게, 대충, 쉽게, 쉽사리, 슬그머니 거연, 태연하게, 할 일이 없어서 따분한 모양을 거연이라고 한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이 제일 낫네. 그지?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자신이 가만히 돌이켜서 내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니까, 응? 경화사가 혼자 애들이 물끄러 구절초를 셉쳐가고 있죠, 전부 다. 구절초 셉쳐가고 있는 걸 바라보면서 경화사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까 불병기유수라. 병 없는 자가 기 누가 있겠느냐. 누구 숫자잖아요. 병 없는 자가 누가, 아무도 없어. 다 병 있어. 요즘에 그냥 틀기만 하면 먹방에 틀기만 하면은 맨날 약 그런 얘기들이 병리학이 전부 다, 그죠? 의학리학이 그런 건데, 뭐 의학이 발달된 만큼 병이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너무나 과도하게 양을 취하고 너무나 과도하게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병도 따라붙어요. 맛도 있지만 병도 따라붙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겼어요. 또 그 대신 또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치료가 또 빨라요. 이렇게 딜레마가 있어요. 모순이죠, 모순이. 어쨌든 병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 있더라고. 멀쩡한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래더라. 나는 좀 있다면은 좀 이거 속사감이 있지. 응? 초창. 경호선사 말따나 저는 병이 딱 하나가 있어요. 초창. 응? 사회적 여건으로 내 일이 아니라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섭섭함과 가슴 아픔, 그런 게 있는데 딱 경호선사 말따나 내가 초창이더라고. 이게 무슨 난리야. 나이 56에 동대를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오 마이 갓. 56, 52에 갔다. 뜬금없게 동대를, 우리 아들이 동대 대학원 가면서 나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운명이 아니던가. 어쨌든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병이 없는 자가 없어요. 저도 마음의 병이겠죠. 그래서 뭐래요? 가석타 백년사요. 가석은 뭐랬죠? 애석하도다, 가석하도다, 애달도다, 슬프도다. 가석타 백년사 인생인 것을. 경화스님 지금이야 100세 인생인데 스님 그때는 100세를 못 살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냥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해도 인간은 100년을 살아야 가석타 백년사 인생인데,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이아 동일고로구나. 너이 나아. 너 이자죠.
너희 나아 함께 읽고 한 무덤이구나. 너나 나나 크나 작으나 전부 다 우리가 한 무덤이라는 엄청난 아주 멋있는 시를 그 구절초 때문에 남기게 되죠. 즉 피부병 때문에 남기게 돼. 이 몹쓸 병을 가지고 삼서갑상까지 가실 줄이야. 아이고, 저도 경화선사가 이 피부병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뭐 이게 이 뭐죠 이렇게 막 세속에 떠도는 말로 뭐 닭똥집에 개소주 뭐시 어쩌고 나오기는 하던데 구체적으로 이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아는 사실은 전봉준 장군한테 주고받은 그 서간 속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삼서갑산에 간 시가 164수가 있거든요. 142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구절초 얘기가 나와요. 요거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병을 계속 치료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몹쓸 병을 가지고 삼서갑상까지 가실 줄이야. 이 시는 구절초에 얽힌 경어에 짙어가는 병고의 시름을 담고 있는 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어선사가 전봉준 장군과 관계됐다는 것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나의 운명은 고달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 북쪽에 있는 시가 고스란히 나한테 그냥 총알처럼 박히면서 너무 많은 아픔으로 다가오고, 야 이거 정말 이거 슬프다. 이거 정말 이거 억울하다. 억울한 거죠. 초창이죠. 초창. 사회적 여건, 뭐 동학농민혁명. 예, 짙어가는 개인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호사가 그걸 가슴에 안고 사시는 초창이라는 말을 계속 시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병고의 시름을 담고 있다. 이 시는 모두 오늘날 천장암 만발상에서 현판을. 이 시는 천장암에 가도 써져 있어요. 모두가 만나볼 수 있는 시로 경호에 친근감이 있는 마음이 드러난 갑산시예요. 어디? 갑산군 우기방 토화동 서당 훈몽 구절초를 가지고 아이들마저도 서로 다투는 인간의 마음을 탐독 쳐다보면서 도와나는 인생 일구다. 인생 일구더라. 천장에 가도 이 시가 있어요. 애들 이렇게 모습하고. 구절초는 국화죠. 국화. 그죠?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식물로 부일초라고도 하고 선모초라고도 하죠. 신선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높이는 50cm 내외이고 꽃은 9월달에서 11월달에 국화가 그 서정주의 시 있잖아요. 꽃은 고래서 11월에 다몽색들은 백색으로 핀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일본, 만주, 중국에도 분포되어 있더라.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얀 무서리가 내리칠 때도 그 11월 달까지도 그 국화꽃이 있어요. 구절초라고도 하죠. 구절초는 9번 끊어진다. 뭐 해서 구절초라고 한대죠. 꺾을절자니까. 구절초는 사실 우리나라 산 전체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생하는 들국화에 들국화? 전인권? 전인권이 들국화냐 뭐냐 이거 시험 말은. 들국화의 또 다른 이름이다. 구절초는 산속에서 필 때는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얗게 피면은 막 그냥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아 누구죠? 누구의 메밀꽃 필무렵이죠? 이호석의 그 메밀꽃 필무렵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한 떨기가 전부 다 그냥 하얗게 있었는데 이 구절초도 그래요. 영평사하고 영명사에서 그 구절초 축제를 하죠. 가을에. 그것처럼 구절암에 가면 더 해요. 그냥 구절암에 가면 그냥 그 골짜기 전체가 막 그냥 들국화로 그냥 흰색 들국화로 그냥 아주 그냥 물결을 이루고 있죠. 구절초는 산속에서 필 때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신선초로 말해서 선모초라고 한다고 아까 했죠. 신선처럼 보여서 선모초라고 불리기도 하더라. 여기에 구절초라는 이름은 9번 꺾이더라. 유래가 몇 개도 음력에 9월 9일 중량절. 9월 9일 날 중량절에 장수를 기원하며 모든 불행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절초를 꺾어다가 소를 담갔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붙였다는 유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구절초는 특히 여인네의 부인병에 좋다는 소문이 많이 있죠. 특히 구절초는 등특히 부인과 질환에 탁월해서 선모초, 부인에게 좋다는 뜻이라고 불리기도 하더라라고 하는데 경호선사는 그렇거나 말거나 피부병 고치려고 하신 거야. 다른 이유가 뭐 있나?
에이. 또한 구절초는 아까는 9월 9일 9가 있으니까 9월 9일 중량절이고 여기는 5월 5일 단오날 9월 9일 5월 5일에는 5마디로 되었다가 중량절에는 9마디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초가 상당히 신비로워요. 5월 5일 날 단오날에는 5마디, 9월 9일 중량절에는 9마디가 된다고 해서 구절초라고 했다고 한다. 이 구절초는 약용으로 더 알려져 있어서 병든 노승 경우에게는 더욱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비단 피부병뿐이 아니라 그 약용으로도 아마 쓰여서 경호선사가 좋지 않았나. 구절초의 효능은 나오잖아. 해독작용과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있는데 그렇다고 경호선사가 삼수갑상 가서는 술을 안 드셔요. 그걸 끊어요. 닭똥집에 개소주는 못 드세요. 왜냐? 이제 쫓기는 주제에 집도 절도 없는데 무슨 닭똥집에 개소주를 누가 해줘. 여기 남쪽에서야 경호선사가 아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경호선사를 돌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닭똥집에 개소주인지를 갖다 주겠지만 지금 쫓기는 삼수가 한 모금도 못 드시고 가서 얻어 드시는 술 있잖아요. 잔칫날, 5월 5일 단오날, 무슨 시습제 판상 차원할 때, 또 그 다음에 공길이에 가서 이제 공길이 그 여제익들과 어울릴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기껏해야 저기 영변 신시장이 세워졌는데 신시장에서 날 분파리 하면서 신시장 개사하는 날, 그다음에 술을 얻어 다시고 좋다고 이게. 말도 안 되지요. 에휴. 그래서 구절초 효능은 해독작용과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효능으로 열을 내리게 하고 신체를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통증 완화에도 구절초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도 구절초나 좀 먹어볼까.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한 염증이나 신장염, 방광염, 위염 등의 치료에 좋고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도돌이 나그네인 경화에게 있어 이 구절초는 여러 가지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경화의 피부병도 좋지만 몸을 보호하는데도 저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석타 애석하거나 인생 100년이 너 하나가 한 무덤인걸. 아까 했죠? 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무상감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병들고 늙은 도승의 인생 무게만큼이나 에이구 딱하지 중압감이 느껴지고 있더라. 사실 근데 이 시는 경호선사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갑상군 웅이방 도화동의 서당이기 때문에 그 용포제 서당이 아니에요. 용포제 서당에서는 그래도 관계라 많이 드나들으니까 그렇게 많은 외로움과 그런 걸 못 느껴요. 근데 여기는 완전 깡촌에 깡촌 삼수갑산 갈 때 가더라도 먹고 죽인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하는 이 삼수갑산 개마고원.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이 시를 쓰셔요. 느껴지는 인생의 무상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병들고 늙은 도승의 인생 무게만큼이나 중압감이 느껴집니다. 해마다 10월 초가 되면 공주 영평사 영흥사 또 영에서 영평사 장군산이야 거기가 해마다 구절초 축제가 막 열려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경호선사 생각을 해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줄날레비를 서가지고 국수를 삶아준다고 그러는데 국수가 눈가락 마냥 막 불어가지고 많이 미리 막 삶아놔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구절초 축제가. 저는 그래서 거기보다는 선찰순례 갈 때 그 구절암을 갔죠. 구절암을 갔는데 조금 어둑어둑 올라갈 때 도착했어요. 그래도 올라갔죠. 근데 그냥 왜 이 밤에 어둑어둑 올라갈 때는 그 흰꽃이 그 형광 색깔로 보이는 거죠. 형광 색깔로 보여서 너무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도 다 있고 거기 이제 그 법당에 들어가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가마솥에 달이는 구절초는 아픈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약을 쓰면서 책보에다가 하나씩 떠가지고 가.
구하려고 덤빈다고 그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얘기죠. 병도 없는데 서로 구하려 욕심을 내는 중생들은 헛된 마음이 어리석구나. 경책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너랑 나랑은 인생 한 무덤이더라. 선지식의 음성으로 전하고 있다. 경화는 스스로 잠은 대답하고 있다. 자신이 평생 몸이 아프다 보니 평생 이 피부병 때문에 중생의 아픔과 함께 올려본과 마음이 함께 서글프더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보니 병 없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는 다 병이 있더라. 그리하여 경화는 중생을 이렇게 외치고 있다. 가석타 인생 백년사가 너와 내가 한 무덤인걸. 이것은 경화 역시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아픔이 터졌으리라. 가뜩이나 전복눈 때문에 쫓겨가면서 죽겠는데 그놈의 피부병 때문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다음 쪽에서는 공주공 구절산 구령사 구절하면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구절초까지 덮이는 것을 찾아들었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한 비화를 떠올리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 치료를 끊고 거부한 것은 진씨 소유 땅에서 그 마른 꽃이 피는 그 모퉁이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이산 있잖아요. 이산 그지? 이산에서 그 아랫대라고 해가지고 서울 근처에 그 마른 꽃이 피는 곳은 아랫대다. 아랫대인데 습지다 이런 얘기야. 습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안도로 추적을 해보는 거죠. 습지니까. 남쪽에서는 공주공 구절산 구령사 앞마당에서 구절하면서 당신의 병을 치료하고자 구절조까지 덮인 이곳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대요. 누가 문둥이와 한방에서 감히 잘 수 있겠는가. 한방에서 앉아도 그냥 올랐어. 중생을 사랑하는 대자대비의 극치를 경화는 현실에서 몸으로 구현한 중도불이의 실천, 즉 역행의 비도, 중도불이의 절대 경계를 그대로 구현하는 보살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던.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이게 이때가 나이도 많지도 않으세요. 진짜 뭐라 그럴까 30대지 30대. 와 대단하시죠. 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더 벌어지죠. 마음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경화선사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럼 우리는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왜 깨달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깨달음과 그 저기와는 많이 달라요. 깨달음은 정신적인 타파를 가져오는 거라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열리죠. 교화선. 교는 공부의 양은 늘을지언정 공부의 양은 늘고 아는 것은 박학다시경량 박박사양이야 박박사다. 아이고 아는 게 박박사네. 박박사면 뭐대요. 이 선의 도리를 깨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박박사라도 선의 도리를 깨치면 한순간에 뻥 터져버리는 거죠. 다 알게 돼요. 다. 통찰지가 열려서.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학식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선의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화선사와 같은 그러한 이 중도불이에 반드시 그 경계점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된다는 거. 즉 상과법문과 36대법의 완투 중에서 물론 둘 다 깨달으면 아주 좋지요. 근데 완투를 동시에 깨닫고 또 굳이 더 뭐 어느 것이 더 우위를 차지한다고 하면은 투가 더 세죠. 왜냐 거기는 정신적인 타파, 몸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 정신의 의식의 세계로 깨우치는 거고 상과법문은 몸으로 깨우치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버렸어. 대도를 성취하는 보물창고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역시 중도불이의 의식도 식작용도 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을 떠난 부처는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최고야? 우리의 몸뚱아리가 최고야. 대도를 성취하는 보물창고더라 이런 얘기죠. 일단 여기서 꺼내야 되겠네. 자 여기서 아까 소리가 뭐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